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 한 놈만 판다 9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새벽 5시 44분인데 날이 다 밝았네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오늘 하루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 자, 날씨 더운 날 물 많이 드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2연전 마지막 날 5개 구장에서 모두 경기가 다 치러졌습니다. NC, 기아, 두산, 롯데, 삼성, LG, SK, 한화, KT, 키움 5개 경기장의 모든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자, 어저께 광주 경기는요 2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 58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현종과 프리드릭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결국은 1대0 양현종이 개인 통상 3번째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점수는 딱 1점, 4회 최영호 선수가 2사 후에 우중할 홈런을 기록을 했죠. 이게 결승점이 됐고요. 최영호 선수는 이 홈런이 15호 홈런이었습니다. 오늘 양팀 투수들 정말 좋은 투구 보여줬고요. 프리드릭 선수 8이닝 동안 안타 3개, 사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셋, 실점, 자책점 1점이었습니다. 프리드릭 선수는 국내 리그 들어와서 첫 패배를 양현종 선수 맞대결에서 기록하게 됐고, 양현종 선수 9이닝 동안 9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안타는 딱 2개, 삼진 7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습니다. 방어율은 2.73까지 낮추게 됐습니다. 양쪽 투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반면에 NC가 좀 라인업에서 1.5군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광주 경기는 1대0으로 기아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2연승이죠. 2연전에서 2연승을 거두게 됐고요. 자, 다음은 두산과 롯데 사직구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산에서는 이영하 선수가, 롯데에서는 장시환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4회까지 7대1이었습니다. 롯데가 2회, 3회 각각 석점씩 내면서 6점을 도망갔고요. 그리고 4회 한 점씩 주고받았고, 결국은 9대4로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저께 롯데는 19안타를 터뜨렸고요. 볼넷은 3개를 얻었습니다. 승리 투수는 장시환 선수가 6승을 거뒀고, 이영하 선수는 10승을 거두고 난 다음 경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패가 됐고요. 결승타는 어제도 강로하 선수, 요즘 강로하 선수가 굉장히 클러치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강로하 선수가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2회 1사 1, 2루에서 우중간 2루타를 치면서 결승타가 됐고요. 김주하 선수가 모처럼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14호 8회 2점짜리 홈런을 고효준 선수한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영하 선수는 2와 3분의 2 안타 12개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구는 하나, 삼진 하나, 실점 6, 자책점 5이었습니다. 안타 12개를 허용을 했지만 굉장히 좀 내야 수비,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수비에서 두산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시환 선수는 6회까지 던졌고 안타 6개, 사사구 2개, 삼진 하나,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됐고요. 박시영, 고효준, 박진영 선수가 이어 던졌습니다. 전날 20석점이 났던 잠실 경기, 자, 삼성은 윤성환 선수가, LG에서는 켈리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세 번째 맞대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스피드 빠른 윤성환이죠, 켈리 선수는. 그래서 비슷한 투수의 유형 만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1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성환 선수가 7승째를, 켈리 선수는 10회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결승타는 6회 1사 3루에서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 이원석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고요. 두 투수 모두 7이닝을 던졌죠. 윤성환 선수 7이닝 7안타 4사구 1, 삼진 2, 실점 자책점은 1였고요. 장필준, 우규민 선수가 이어 던졌죠. 각각 1이닝씩을 맡았고요.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켈리 선수도 7이닝 던졌죠. 5개의 안타, 4사구 1, 삼진 넷, 그러나 실점 자책점은 2점씩. 자, 방어율이 2.71인데 10승 10패입니다. 그리고 진해수, 송은범 선수가 던졌고, 어저께 송은범 선수는 괜찮았어요. 1과 3분의 1 던지면서 안타 2개, 삼진 1. 오랜만에 송은범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안타수에서 8대 7이었지만 2점을 뽑은 삼성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전 경기입니다. SK와 한화, SK에서는 산체스가, 한화에서는 서폴드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결과는 서폴드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7승째를 거뒀고요. 산체스는 3패째를 기록하면서 연승이 깨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8대2로 한화가 대승을 거뒀고요. 안타 13개를 뽑아냈죠. 산체스 선수한테 꽤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결승타는 2회 1사 1삼루에서 1루수 빗맞은 땅볼이 홈에서 세이브 되면서 야수 선택이 나왔죠. 그래서 장진혁 선수가 기록하게 됐고, 어저께 정은원 선수도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6호 홈런이었고 8회 1점짜리였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5이닝을 던져서 안타 8개를 맞았고요. 4사구 1, 삼진 3, 실점 자책점 넉 점씩을 기록했고요. 정영일, 김태훈 선수, 서진용, 신재영 선수가 등판을 했고, 김태훈 선수가 실점 자책점 2점을 기록을 했고요. 신재영도 2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어저께 서폴드 선수는 좋았습니다. 7이닝 동안 3안타, 4사구 2개, 삼진 4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습니다. 승리 투수가 됐고, 박상원, 김경태, 안영명 선수가 이어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 KT와 키움이 이승호 선수가, 그리고 KT는 김민수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KT가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5대3 승리를 했고요. 이미 1회와 2회 5점을 뽑고 어느 정도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안타는 키움이 2개를 더 쳤죠. 9개를 쳤고 KT가 7개를 쳤습니다. 결승타는요, 1회 무사 1루에서 우중간 3루타를 기록한 오태곤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5이닝 동안 안타 6개, 4사구 2개, 삼진 3개,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전날에 이어서 전유수, 김재윤, 그리고 이대현 선수였습니다. 전유수와 김재윤이 1과 3분의 2, 1과 3분의 1, 그리고 이대현이 1이닝이었습니다. 홀드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키움은 전반기에 초반에 굉장히 잘해줬던 5선발 이승호 선수가 오늘은 또 다시 무너졌어요. 1과 3분의 2 안타 6개, 4사구 1, 삼진 1, 실점 자책점 5점이었습니다. 김동준을 바로 이어 붙였지만 이미 5점의 실점을 타선에서 회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김동준, 조상우, 한현희, 김상수, 오주원 필승조가 다 나왔지만 이미 주도권은 KT한테 있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기아와 NC 광주 경기서부터 게임을 조금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좌완 투수
프레드릭 선수를 정통파라고 부르기에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조금은 모자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만큼은 KBO 리그에서만큼은 정통파 투수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저께 양현종과 프리드릭 데칼코마니 같았습니다. 양쪽 투수가 거의 투구 스타일 그리고 투구 운영, 투구 내용 거의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구 운영이었는데요. 게임 운영이었는데 초반에 속구의 주도권을 잡고 중후반에 이제 변화구를 활용하는 그런 패턴, 정통파 투수들의 그런 패턴들을 전형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속구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변화구의 효과는 배가 된다라는 투구 게임 운영 그리고 투구 패턴의 운영의 기본을 양팀 투수들이 보여줬어요. 양현종 선수도 1회에서부터 3회까지는 속구 위주, 프레드릭 선수도 1회부터 2회까지는 속구 위주, 양팀 투수 모두 147km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도 거의 145, 한 143, 4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게임을 운영해 갔고, 최근에 양현종 선수는 상승세를 탈 때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슬라이더가 약간 옆으로 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체인지업이 좋아졌더라고요. 어저께 경기는 양현종 선수가 체인지업이 정말 좋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3루 땅볼이 많이 나왔죠. 박찬호 선수가 도우미 역할, 수비에서 도우미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고 김선비 선수도 좋은 수비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직구와 체인지업, 우타자는 그렇게 잡아나갔고 왼손 타자들은 이명기라든가 노진영 이런 왼손 타자한테 대해서는 슬라이더 그래서 속구와 슬라이더, 속구와 체인지업으로 박아나갔고 반면에 프리드릭 선수는 속구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 왼손 모두 슬라이더를 들어갔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였기 때문에 우타자, 다타자 전부 좀 치기는 어려웠던 슬라이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각각 2안타 3안타였고 볼넷은 하나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양현종 선수는 무사사구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양팀이 양현종과 프리드릭 선수가 모두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오랜만에 정통파 자완 투수들의 투수전을 볼 수 있었다. 전날 사직에서는 레일리 선수하고 유희관 선수가 또 자완 투수 맞대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지만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정통파 그날만큼은 이제 레일리도 정통파 스타일로 들어왔고 반면 이제 유희관 선수는 이제 기교파 스타일의 투수였기 때문에 좀 다른 색다른 투수전이었지만 어제는 뭐 정통파 왼손 투수들의 투수전을 보여줬고 반면에 NC는 어저께 타선을 보니까 확실히 어저께 또 박성민 선수까지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7선수가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양현종 선수의 9위를 따라갈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12승째를 기록하는데 재물이 되고 말았고 결국 NC는 KT가 2연승을 거두는 바람에 자 6위로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LG의 하락세는 꽤 오래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부상자의 공백이 더 이상 NC가 남은 선수들의 뎁스로 메우기에는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NC가 조금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두산과 롯데, 롯데의 상승세가 조금은 남다르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4연승이었죠. 그리고 또 스코어도 9점, 그리고 안타도 19개가 나왔고요. 자, 롯데다운 경기, 세리라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단연코
포수 안중열 선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데의 상승세가 무섭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저는 의외로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 좀 느껴졌던 게 특히 전날 레일리 선수도 그렇고 장시환 선수도 그렇고 안중열 선수가 두려움이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두 투수 모두 속구를 살리는 그런 패턴으로 리드를 해서 경기를 끌어갔는데 물론 전날은 레일리 선수의 공이 좋았다는 부분 또 둘째 날은 점수차가 좀 초반에 많이 벌어졌다는 부분이 좀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뭐 3회가 그랬거든요. 병살타를 잡아내는 장면도 그랬고 장시환 선수가 149km까지 나왔었어요. 투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쭈뼛쭈뼛 하지 않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포수가 흥이 나니까 자 경기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 되더라는 부분 이거는 뭐 야구계 포수한테 안타 맞지 마라 라는 부분하고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보면서 좀 더 빨리 양상문 감독이 초반부터 안중열한테 길을 세워줬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드는 부분은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베이스볼 S를 했던 이순철 위원도 양상문 감독이 조금만 편견에서 벗어나서 안중열을 레귤러 캐치하러 썼다면 이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어저께 최근 경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롯데가 2연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두산한테 안겨준 부분이 있고 반면에 두산은 어저께 최주환 선수가 3루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경기가 안 되려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어려운 타구들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허경민이 빠진 3루 허경민이 그동안 3루를 정말 잘 해줬구나 소중함을 또 알게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안중열을 살려준 게 사실은 3루 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첫 타석에서 이제 3루 땅볼이 안타로는 기록이 됐지만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야수들한테 내야 안타가 전부 기록되긴 했지만 두산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두산이 안 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막혀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뭐 이영하 선수도 실책이 나왔고 뭐 이영하가 12개의 안타를 허용했지만 내야 안타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두산이 좀 가라앉는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산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저께 김지환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세 번째 타석까지 보면서는 김지환이 굉장히 안 좋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 며칠 전에 쳤던 아니죠 바로 전날 쳤던 타격 폼하고 또 달라지고 매 타석이 이제 폼이 바뀌더라고요. 공을 불러들이는 그 자세가 방법이 매번 조금씩 다른 방법을 취할 정도로 정말 안 좋구나였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쳤을 때는 이대로만 이 그 폼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의 공을 불러들이지 않고 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타자들이 느끼는 감각과 본인들이 움직이는 행동과 많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누군가 잘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지환이 마지막 타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4연승이고 탈꼴찌도 했고 하나가 이겼지만 롯데가 다시 이기고 이기는 동행을 했지요. 그래서 공필성 감독대행이 되고 나서는 두 경기를 꽤 어렵게 치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베테랑들이
결과가 좀 나오고 안중열이 흥을 받기 시작하니까 게임이 좀 술술 잘 풀리더라 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롯데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칼꼬치 싸움에서 하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 관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잠실 경기 전날 29개의 안타 23득점씩을 주고받았던 경기였는데, 자, 윤성환과 켈리가 등판을 했던 경기. 자, 타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딱 이 경기를 보고 이 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대1로 이겼던 건 삼성이 한 배씩 보내주는 그 야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2점이 났고, 그리고 나서 지키는 야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LG는 1회와 2회 충분히 윤수환 선수를 공략할 수 있었는데 윤수환 선수를 결국 살려주고 말았죠. 여기에는 뭐 삼성의 수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유강남 선수의 이제 3중살이죠. 1회에도 1사 이후에 오지환, 김현수가 연속 안타 쳤는데 페게로와 최은성이 범타 물러나면서 점수가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회에 박용택, 김민성이 연속 안타 치면서 1, 2루 상황 만들어줬는데 유강남이 3루 선상에 3루수 땅볼이죠. 예, 약간 선상 쪽으로 가는 한 발 정도 움직이는, 그래서 5, 4, 3, 3중살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회에 한 점을 쫓아갈 때도 결국 유강남에서 추가점을 더 못 내죠. 그래서 결국은 윤성환이 잠실에서는 투수 친화적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강점, 느린 공과 빠른 공, 어저께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윤성환이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수비도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3중살도 그랬지만 3회에 오주환 선수의 타구도 김원곤 선수가 정말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G가 막혀있게 되는 이유가 페게로 선수인데 지금 2할 오픈 7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룩굿 플레이굿의 관점에서도 이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폼이 메카닉상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스윙은 아니구나. 맞더라도 전부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많고 타구가 뜨는 타구는 안 나오겠구나. 공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스핀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백스핀에 각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공을 바라보는 그 메카닉 자체가 약간 턱이 들려요. 얼굴이 좀 하늘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서 회전 자체가 좀 위로 정상적으로 빠르게 돌지 못하고 좀 어퍼스윙형으로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른 볼은 빠른 볼대로, 느린 공은 느린 공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페게로 선수가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페게로 선수한테 뭔가 조언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스피드 자체는 괜찮습니다. 스윙 스피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공을 때리러 들어가는 그 각도, 공을 바라보는 각도가 좋지 못하다. 투수의 공을 바라보는, 그래서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스윙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은성과 박용택, 김민성 등 하위 타선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페게로가 좀만 더 좋아진다면 나머지 이천웅, 오진환, 이천웅, 김현수 이 콤비가 나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페게로가 살아나면 LG가 투수 쪽에선 송은범도 그렇고 김대현도 그렇고 진해수, 고서, 물론 이제 윌슨 선수가 빠져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타선에서 좀 더
지금 두산이 좀 내려오는 기미이기 때문에 LG가 3위를 노릴 수도 있다. 이 3위와 4위는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4위, 5강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게 보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기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는 첫날도 유강남 선수가 홈런을 맞을 때 초반에 7실점을 하는 10점을 주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타격을 보면 포수를 알 수 있거든요. 뭐 3중사를 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사 1, 2루 상황에서 공이 빠르지 않은 윤성환 선수 공을 당겨 쳤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이 투수들을 리드해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공으로 자기를 감아치게 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대로 걸렸다라는 부분, 자기 스윙을 고집했다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더 멀었다. 포수로서 성장하기에는 좀 멀었다. 아까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유강남의 달라진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연륜이 쌓여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제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하나와 SK 송광민이 잘해줬어요. 예, 어저께 산체스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고 서볼드가 올라왔을 땐 SK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이 가겠구나 했는데 소사의 공을 치고 산체스 공을 학습 능력을 갖고 하나 타선이 공략을 했습니다. 13개 안타 중에 8개가 산체스 선수한테 뽑아왔고요. 8득점 중에 4득점은 이미 산체스한테 뽑아왔거든요. 여기서 연경학 감독의 계산이 조금 흐트러졌죠. 그리고 필승조를 넣었지만 오히려 필승조가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호잉 선수가 앞에서 만들어줬고 송강민이 이어줬고 장진혁이 불러들이는 그런 패턴으로 산체스를 무너뜨렸고 또 5회에는 정은원 강경하게 안타를 쳐놨고 호잉과 이성열이 불러들이면서 넉점을 뽑아냈어요. 오늘 산체스한테 8개 안타 중에 6개가 패스트볼이었습니다. 빠른 볼 개통. 패스트볼 개통으로 치면 7개가 패스트볼 개통이었어요. 그만큼 잘 길목들을 지키고 있었다. 반면 오늘 산체스가 패스트볼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볼이 좀 선점되고 몸쪽보다는 바깥쪽 개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잡혔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잘해줬던 건 송광민이었어요. 2회에도 호잉이 우전 안타를 쳤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2루타였는데 안타밖에 안 됐고 이성열이 삼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광민이 안타 치면서 1-3루가 만들어졌고 장진혁의 빗맞은 타구가 점수가 나면서 여기서부터 조금 게임이 산체스는 꼬였었거든요. 반면에 4회에도 이성열 볼넷 나간 다음에 송광민이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라이트 앞에 안타 쳐서 1-3루 만들어주고 장진혁이 안타 쳤거든요. 계속해서 송광민이 그런 역할을 산체스를 무너뜨릴 때는 해줬어요. 이 2개의 안타가 결국은 굉장히 컸다. 그리고 2개의 안타 모두 첫 타석도 커브볼 안타였고요. 속구 안타였고 두 번째 타석은 원볼 원 스트라이크를 먹고 커브볼, 커브 스윙, 커브볼. 그래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에 컷패스볼 비슷한 공이 왔었어요. 147km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속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라이트 쪽으로 잘 밀어쳤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안타가 굉장히 컸고 7회에도 똑같이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라이트 앞에 안타를 치죠. 김태훈이 정근우한테 2루타를 맞고 김태균이 볼넷 나가서 호잉이 투수 땅볼이었고 이성열 삼진 먹을 때 폭투 나왔고 2-4, 2-3루에서 송강민이 우측에 안타 쳤을 때도 원볼 투 스트라이크였거든요. 그래서
3개의 안타 모두 팀한테는 영양가 만점짜리 안타들을 쳐줬다 라는 부분에서 결국 송강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산체스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반면에 이제 서폴드 선수는요, 투구폼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1, 2, 3의 템포였는데 1, 2 정도의 템포로, 그리고 뒷스윙이 굉장히 좀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인지업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 같아요. 타자들이 하나씩, SK 타자들이 전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체인지업으로 떨어뜨리고 몸쪽 들어가고 다시 체인지업으로 들어가서 투구폼의 뒷스윙이 조금 짧아졌다. 1, 2가 1, 2, 3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은 1, 2, 3 이게 정상적으로 투구폼이 깨끗했다면 서폴드 선수가 좀 편해졌는지 몰라도 최근 그 경기에서 저는 2연승으로 기억하는데, 타선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고 있고, 서폴드 선수가 체인지업 이 체인지업이 뒤에 스윙이 조금 빨라지면서 오히려 타선들한테는 슥슥 들어오는 공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연승 2연승은 아니네요. KT 전에는 패전 투수가 됐네요. 후반기 첫 경기는 패전 투수가 됐는데 두 번째 경기는 승리 투수가 됐고, 제가 기억하는 경기는 기아 경기였네요. 어쨌든 7이닝 계속해서 8이닝, 6이닝, 2이닝 히터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그리고 투구폼이 좀 달라졌다. 좀 에이스다운 어떤 묵직한 맛, 듬직한 맛은 없지만 게임을 쓱쓱쓱 풀어나가는 느낌은 있었다. 그리고 어저께는 SK 타선한테 그게 먹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13개 안타 치면서 8득점, 충분한, 그것도 이제 산체스를 상대로 게임을 잡아냈다는 부분. 반대로 SK 입장은 산체스의 학습 효과로 소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등판 순서를 바꿨는데, 어저께만큼은 그 반대가 돼서 소사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얻어서 산체스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KT와 키움. 자, 김민수 선수가 직구 스피드는 143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은 지고 이기던 4승 3패인데 6번째 선발 등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5선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어저께도 5이닝 2실점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몸쪽 쓰는데 배짱이 있더라. 그리고 투구 메카닉상 몸쪽 공이 약간 투심처럼 휘어져 변형되는 움직이는 페이스볼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날 쿠에바스 선수도 그랬지만 김민수 선수도 사실은 몸쪽을, 그러니까 키움에 잘 치는 타자들에서 몸쪽 승부를 과감하게 하더라. 그래서 무너뜨려 놨더라. 무너뜨리는 배짱이 있더라 라는 부분에서는 또다시 이 선수의 좋은 면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선수가 좋은 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종으로 변하는 변화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슬라이더가 그렇고 하나는 체인지업이 그런데, 어저께는 이 두 가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트라이크로 들어와도 쉽게 치기 어려운 그런 공이었고, 스윙존으로 던지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김민수 선수가 5이닝 동안 2점을 주긴 했지만 위기를 잘 넘겼고, 이 선수가 또 득점권에서 잘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몸쪽을 던질 줄 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득점권에서 많은 안타를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저께 경기에 딱 나타났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키움 이승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2회까지 5점을 줬는데요.
이 부분은 1회 초 첫 타자가 어저께 배정대 선수였어요. 그동안 이제 심우준 선수를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는 1번으로 썼고 크게 효과를 못 봤죠. 근데 이제 배정대 선수로 바꿨는데 배정대 선수가 나오자마자 기스번트를 댑니다. 이 기스번트의 근거는 이승호 선수가 약간 입스 기질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략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흔들리고 오태권 선수가 정말 이번에서 맹활약 중인데 우중간으로 이제 3루타를 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무너졌고 로하스의 3루타는 또 센즈 선수가 수비에 미스가 나왔고 박경수가 2사후에 안타를 치면서 결국 3점이 났다라는 부분이 그 시작은 배정대가 이승호의 송구 능력을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키움은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 예, 전체적으로 이정우나 서관창 선수 좌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오른손 중심 타선들이 조금은 안 좋다라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안타는 하나씩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김하성도 박병호도 센즈도 이 세 선수가 동시에 안 좋은 건 좀 드문 현상인데 두 게임 모두 세 게임째죠. 세 게임째 이 세 선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게임이 잘 안 풀리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5선발이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키움도. 그래서 장정석 감독도 4, 5선발을 고민을 좀 하게 됐다. 사실 지금 요키시나 브리검이나 어느 정도 자기 역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7회, 8회까지 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역할 하지만 이제 3번 최원태도 그렇고 4번, 5번 이승호, 김선기, 자, 뭔가 하나 새로운 투수가 안우진이라든가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키움이 안우진을 또 불펜 쪽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최원태도 그렇고 토종 선발들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라는 걸 후반기 들어서 좀 느껴졌고, 후반기 들어와서 좀 타선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키움이 1위 SK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주말 2연전 경기였습니다. 자, 이상 제가 5개 경기를 아침에 전달을 해드렸고요. 한 40분 정도가 지났고요. 해는 더 밝아졌고 시간은 6시 20분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방송 녹음이 있는데 아마 저하고 이인환 아나운서하고 둘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주간 리뷰, 프리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큰 주제가 아닌 가벼운 주제 정도를 소화해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름에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아침 방송이었죠. 모처럼 아침 방송을 마치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